류현진의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구 2위인 템파베이를 상대로 아쉽게 스윕을 달성하지 못한 채 2승 1패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시리즈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3게임 차까지 좁혔고, 이번 경기까지 승리한다면 2게임 차까지 좁히면서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기, 오늘 경기에서 선발 투수는 로비 레이였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로비 레이는 류현진이 6월부터 부진하는 동안 오히려 자신의 진가를 더욱 뽐내면서 최근 7경기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과 4승 1패의 성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등판 경기인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도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템파베이의 투수는 글라스노우와 함께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며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즌 평균 자책점이 4.481 정도로 부진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무서운 토론토의 공격력이라면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야브로 투수는 17게임 중 5번의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했었는데 아쉽게 토론토 타선이 두들기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는 5.2이닝 동안 무실점을 거뒀고, 두 번째 등판에서는 6이닝 3실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토론토와의 세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로비레이와 야브로의 맞대결, 야브로는 5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야브로는 2회에 그리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먼저 실점을 했는데 그 실점이 전부였습니다. 71개의 공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템파베이 감독 특유의 불펜 운용이 가동되면서 5회까지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비레이가 부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비레이는 오히려 5회까지는 무실점으로 템파베이를 압도했었는데 6회에 게르로급 기대주 신인 프랑코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동점이 되어버렸고, 이어서 2연속 2루타로 추가 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6회까지도 90개의 공밖에 던지지 않을 만큼 좋은 활약을 했던 레이였기 때문에 몬토요 감독은 템파베이 감독과 다르게 레이를 7회에도 오르게 했습니다. 토론토는 알다시피 불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레이는 7회까지 호투를 하면서 마운드를 떠났고 1대2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의 공격력이라면 경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8회에도 양팀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한 이닝만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감독이라도 8회까지 1대2의 상황이라고 하면 경기를 포기할 감독은 없겠죠. 몬토요 감독은 9회에 돌리스라는 투수를 마운드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게 토론토의 현실일까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실점을 기록한 돌리스라뇨. 평균 자책점이 5점대였습니다. 9위는 좋은데 제구력이 매우 불안한 투수였습니다. 템파베이는 4번 타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선수는 돌리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셋이었습니다. 비셋은 토론토의 매우 중요한 선수로서 이번 시즌도 2번 타자로 중용되며 빼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의 인기 스타입니다. 이 선수의 문제는 공격일 때가 아니라 수비할 때인데요. 이 중요한 9회 충분히 역전도 노려볼 만한 상황에서 최악의 판단력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9회 초 템파베이의 공격, 돌리스는 4번 타자 디아즈를 상대로 2구 만에 스윙을 유도하면서 디아즈가 투수 방향으로 땅볼을 쳤습니다. 평범한 공은 유격수와 2루수 사이로 빠지면서 안타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걸 비셋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쫓아가는 투지가 멋져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내 안타. 그런데 순식간에 비셋이 1루로 송구를 하며 무슨 묘기라도 보여줄 듯한 액션을 선보였는데 1루를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디아즈를 맞고 굴절되면서 1루타였던 상황이 노아웃 주자 3루가 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당한 송구에 지름 7cm 정도 되는 공을 쫓아가는 상황마저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거기다 1대2로 아슬아슬하게 뒤지고 있었는데 노아웃 3루면 거의 실점이 된다고 봐야죠. 결연했던 돌리스도 허탈했을 것입니다. 다음 5번 타자에게 가운데 몰리면서 홈런성 2루타를 맞으며 1대3이 되었고, 이후에도 폭투도 나오고 4구도 나오고 또 2루타도 맞으면서 1대4.
이후 투수가 교체되었지만 희생플라이로 1실점을 더하면서 9회에 1대5까지 벌어지면서 패색이 짙게 되었습니다. 9회 말에 비셋이 실책을 만회하려고 선두 타자로 출루를 했지만 김 빠진 타선은 오히려 빨리 짐 싸길 바라듯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돌리스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투수였습니다. 6월 16일 양키스전 이후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부상 복귀전을 이 중요한 상황에 출전시키는 몬토요 감독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9회 말은 비셋부터 시작되는 중심 타선 공격이었기 때문에 1대2 상황은 결코 토론토가 포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셋도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경기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는데 토론토가 스스로 자멸한 경기라고 봐야겠죠. 아쉽게도 토론토는 템파베이와 다시 4게임 차로 벌어지게 되었고 템파베이는 지긋지긋한 연패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템파베이는 6월 초에 파워랭킹 1위까지 찍었다가 최근엔 4위에서 6위 정도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팀 타율이 2할 초반대라는 것이 앞으로도 2위 이상을 노리는데 변수가 될 듯합니다. 토론토는 올스타전 휴식기까지 6경기를 남은 상황에서 전반기 2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긍정적이죠. 토론토는 남은 경기가 지구 최약체팀 볼티모어를 상대하게 되고 이후 3경기는 다시 템파베이를 상대하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 이상을 거둔다면 2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글라스노우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에이스 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바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류현진 소속팀이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토와의 계약을 통해 4년 안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거의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더 안정된 선발 투수 1명과 더 안정된 불펜 투수 2명이면 월드 시리즈도 꿈은 아닙니다. 토론토의 공격력은 휴스턴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투수를 상대해도 강력한 9위의 투수일수록 오히려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구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팀인 양키스의 전력이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게 드러나면서 내년에 돈을 부어서 전력을 극대화하기 전에 이번 시즌에 뭔가 이루면 좋겠죠. 최근 류현진이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평균 자책점이 4.88, 7월 첫 번째 경기에서도 4이닝 4실점. 하지만 면밀히 보면 2경기 부진했을 뿐입니다.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6실점 이후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줬고 볼티모어전에서는 본인 커리어 사상 최소 투구 완봉승도 나올 뻔했습니다. 7회 4실점이 5개 튀긴 했는데 이렇게 부진해도 2019년 8월 때보다는 낫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했던 시즌에 8월에 7.48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도 걱정하지 않고 있고 류현진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은 경기에서도 구속이 말해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류현진의 활약을 함께 지켜보죠. 다시 볼티모어를 만나면서 3번째 등판을 하게 되고 상대 투수도 메타비입니다. 류현진의 칼같은 제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토론토도 류현진도 파이팅!